이게 정말 꿀팁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팀장님. 요즘에 이게 집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원래 기존 집이 한 1.8인데 이번에 한 2.2 정도를 사고 싶은데 저희가 이거 사려면 막 디파짓도 있어야 되고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팔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릿징론 혹시 관련해가지고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고객들이 좀 편하시지 않으실까 해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브릿징론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브릿징론이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이제 집 이렇게 있는 거를 지금 아직 팔지 않은 상태에서 좀 큰 집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이동하려고 요즘 특히나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유닛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우스로. 이런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먼저 지금 뭐 시장 상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구매하고 싶으죠. 네, 근데 요건 아직 팔지를 못했습니다. 요런 경우에 브릿징론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돼요. 네. 근데 브릿징론이 이제 두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이제 오픈이냐, 클로즈드냐. 맞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집을 구매는 했고, 그러면 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 집이 팔린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클로즈 브릿징론이라고 하고요. 그 익스체인지가 컨트랙이 그렇죠. 컨트랙 익스체인지가 됐고 이미 세틀먼트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오픈 브릿징론 같은 경우는 아니요. 마켓에만? 마켓에만 지금 나와 있고 다만 여기서도 그냥 아무 상태 없이 브릿징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때 뭐 웹사이트에 내가 판매하려고 정말 그 기록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리얼터와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든지 이런 증명서를 내야지만 가능해요. 은행에서는 이거를 이제 확실히 팔겠다고 뭐 증명한 성과든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브릿징론은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이제 좀 최장 12개월이고요. 다른 은행 뭐 좀 2금융권, 3금융권까지 가면 이제 18개월까지 가능한데 보통 18개월은 잘 안 주고요. 요 선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판매 계약서가 있는 컨디션에서는 융자가 사실 되게 쉬워요. 단기적인 그 부채를 단기적인 거를 갚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융자가 엄청 뭐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좀 쉽긴 합니다. 하지만 오픈 같은 경우는 절차가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그렇죠. 아직 팔린 게 아니니까. 미정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다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은행에서는 만약에 ANG라고 할게요. 은행이 ANG가 지금 이 팔 매물을 가지고 있는 담보권자여야 하고요. 이 새로 산 집에 대해서도 융자가 ANG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ANG에서는 이 브릿징론을 허가해 줍니다. 만약에 이 팔려는 집이 컨뱅에 있는데 이 집은 ANG에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브릿징론을 위해서 ANG에서 이 융자를 가지고 옵니다. 리파이낸스를 해야 돼요. ANG가 이걸 테이크하게 됩니다. 그렇게 브릿징론이 시작돼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브릿징론을 선호하진 않아요. 맞아요. 절차도 까다롭기도 하고 또 그 보험료도 또 충분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충분한 자산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셔야 되고. 그 이유가 왜냐면 이 집에 대해서도 리페이먼트가 나가잖아요. 리페이먼트 나고 이 집에 대해서도 리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을 해야 돼요. 사실 브릿징론은 돈이 좀 많으신 분이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서비싱도 충분히 나와야 되는 분이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20%를 충분히 디파짓 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융자를 갚아낼 수 있는 리페이먼트 서비싱이 나와야 되고 그동안 유지되는 요거에 대한 리페이먼트를 유지할 수 있냐. 그러니까 보통 1년 정도를 보게 되죠.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좀 많이 힘드세요. 실제로 돈 많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생각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도 많고, 브릿징을 뭐 하려고 해봤자
안 맞아요. 왜냐면 좀 돈이 없어서 업그레이드를 주로 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맞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클로즈드 브리징 론 이런 경우에 사실 판매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렇다. 세틀 날짜가 정해져 있고. 네. 그러면 저희는 사실 브리징 론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차라리 이 판매하는 집에, 그러니까 사는 집과 판매할 집에 세틀먼트를 차라리 맞춰버려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할 때는 같은 변호사가 하면 좋겠네요. 그럼요. 그래야 이걸 조정을 조금. 저희가 늦게 세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판매가 또 세틀이 늦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같이 조율해 줄 수 있는 아마 한 분의 로이어를 쓰시는 게. 이게 정말 꿀팁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날 세트라는 시뮬터넌스 세틀먼트를 하게 되거든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틀이라고 그래요. 판매와 구매의 세트를 동시에 맞춰 나가요.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꿀팁을 주셨죠. 같은 변호사. 네, 요것도 판매도 하시고, 같은 변호사여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데요. 네. 요거를 파는 날짜가 정해졌고요. 저희는 구매하는 세틀먼트 날짜가 정해졌어요. 근데 상대 측,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이 갑자기 세틀먼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특상인 상황상 뭐 론이 준비가 안 됐다든지, 뭐 은행에서 뭐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뭐 변호사님이 일을 안 해서 뭐 세틀먼트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페널티가 발생을 하게 돼요. 네, 변호사비며 팩사에 열었던 그 비용이며 뭐 새로 리스케줄하는 비용이며 그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뭐 1년에 12% 계약서마다 다르지만 보통 12% 이자율로 늦어지는 만큼의 세틀먼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세틀먼트를 구매한 것과 판매를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매한 것도 판매자한테 그 페널티를 다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같은 변호사님께 주로 하게 되면 만약에 이 구매자가 내 집의 구매자가 만약에 세틀먼트가 늦어졌다, 딜레이가 됐다. 그러면 이 페널티와 내가 구입하는 거에 발생한 페널티를 그쪽에서 다 내야. 요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셨던 분들이 뭐냐면 보통 같은 변호사를 쓰면 변호사님이 보통 이런 걸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다른 변호사를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른 변호사 쓰면 이제 약간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이제 서로 싸우시겠죠, 변호사님이. 아니, 그런 것보다 이런 페널티를 조율한다 이런 걸 안 하죠. 왜 이런 경우 다른 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 보통 내가 구매한 집에서 이런 경우에 뭐 이제 세일즈를 한 리얼터들이 변호사비를 내주겠다. 근데 나는 이쪽에서는 이미 변호사를 썼어요. 근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자기 쪽 변호사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같은 날 세트를 하기를 원하시면 꼭 같은 변호사님을 이용하시기를 바래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 결국에 저는 브리징론은 못하긴 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같은 변호사님이 이것도 판매하시고 이것도 세틀. 그래서 저는 시모 세틀먼트는 못하고 이제 일주일 차이로 세틀먼트 했는데 이제 잘 조율을 해주셨어요. 이게 원래 12주였는데 이제 11주로 바꾸고 제 걸 12주로 해서 먼저 받고 뒷받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걸 세틀하면서 문제없이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같은 변호사님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아무래도 절차 자체를 다 조율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가진 모든 프로퍼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 생겼을 때 변호사님 여기서 뭐 합니다 하면은 알아서 여기까지도 조율을 좀 해주시는 승인이 3일 밀렸어요? 이런 조율을 다 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변호사님들이 어차피 이게 두 개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알아서 조율해 주면서 페널티를 안 내게끔 좀 많이 도와주세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했지만 상대 변호사가 오케이 하면 오케이를 하면 페널티가 발생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좋은 변호사님과 일을 하시라고 같이 하실 수 있으신 변호사님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 꿀팁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꿀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브리징 론이 쉽냐 하면
네, 아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돈이 많고 그리고 클로즈드 블리칭론 이미 내가 판매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조금 쉬워요. 네, 상대적으로 좀 쉽고 만약에 클로즈드 브리칭론이다 하면 이게 쉽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요거는 뭐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데요. 웬만하면 만약에 오픈이다 그럼 웬만하면 아까 오 실장님이 얘기했지 시모 세틀먼트 시모가 이제 시뮬타너스 세틀먼트의 줄임말이에요. 흔히 우리들끼리 좀 사용하는 약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시모 세틀먼트를 차라리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리칭론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가능하면 구매보다는 이제 판매가 정돈이 된 상태, 이제 뭐 계약서라도 익스체인지 혹시 풀링오프가 된 상태에서 이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자본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없으실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도 브리칭론을 거의 안 해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면 저는 브리칭론 별로. 왜냐면 은행의 제약도 많고요. 같은 은행에 되고 막 이런 제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고객이 아무래도 이득을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손해가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이 브리칭론을 이용하기보다는 차라리 판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접근을 하셔라. 이게 만약에 브리칭론 오픈으로 아까 이제 오픈이 있었죠? 오픈으로 두고 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정말,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죠.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요. 큰 집을. 정말 대저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 근데 내가 팔려고 오픈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 집이 너무 싸게 팔리는 거예요. 옥션에서. 너무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걸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됐어요. 그때 마켓이 좀 안 좋은 상황. 제가 못 보고 파셨겠네요. 네, 완전히 손해보고 파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언을 했던 게 사장님, 이거는 꼭 차라리 파시고 지금 마켓 괜찮으니까 차라리 파시고 이거를 구매하셔라. 네, 그래도 괜찮다. 근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급하셨는지 계약부터 하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은 사실 브리칭론을 사용한 건 아니었는데 뭐 세틀먼트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디파짓이 나와야 되는 상태였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5 밀리언이 넘었어요. 쉽게 5 밀리언이 넘는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디파짓이 무조건 팔고 나와야지만 가지고 계신 돈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었었는데 이게 너무 싸게 팔렸어요. 네, 근데 이분은 어쩔 수 없이 무려 겨자 먹기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이런 상태의 컨디션에 있는 이제 구매자들, 고객님들이 오시면 차라리 팔고 안정적으로 하셔라. 안정적으로 하셔라. 파실 때도 기간이 있으셔야 좀 파실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를 너무 놓치기 싫다. 이것도 사실 한 분 계셨죠? 요번에 최근에 세트를 하신 분이에요. 너무 놓칠 수가 없다. 이 옵션이 너무 빨랐던 거죠. 근데 이거를 세틀먼트를 12주로 밀어버렸어요. 네. 미리 조율해서 12주로 밀어버리고 자기 집은 얼마가 됐건 그냥 한 달 안에 무조건 팔겠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시모 세틀먼트로 맞췄죠. 네. 이런 케이스가 많고요. 현실상 사실 브리칭론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이제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뭐 테크니컬한 부분은 사실 많이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뭐 이게 금액에 따라서 융자금액 뭐 얼마 얘기하면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브리칭론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가시는 거지. 저는 요거를 시니머 세틀먼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마다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혹시나 집 판매하고 업그레이드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뭐 이제 만약에 보람파워가 충분하신 분 같은 경우는 좀 킵하셨다가 천천히 팔으셔도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리파이낸스에서 캐시아웃해서 또 구매만 도와드렸다가 또 천천히 파셔도 되는 거니까 하여튼 저희랑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하시면 저희 브리칭론도 추천해드리고 아니면 이키티로 해서 세트하는 것도 그러고 보니까 또 브리칭론에 대해서 이 설명을 빼먹었네요. 만약에 브리칭론이 실질적으로 6개월에서 11개월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픈인 경우에 오픈 브리칭론일 경우에 만약에
6개월 혹은 12개월로 이제 융자를 받아놨는데 네네. 안 팔린 경우 네네. 내가 12월 계약 기간까지 이걸 못 팔았어요. 네네. 이런 경우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보통 은행에서는 12개월을 최장으로 딱 1년 융자를 승인해 준 상태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서 이걸 내가 이 집이 안 팔리거나 뭐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부시 쪽에 있어서 뭐 너무 인기가 없다던가 아니면 너무 싼 가격이어가지고 이 가격에 팔 수 없어 하면서 이제 못 팔린 경우 이런 경우에 12개월이 지났다 하면 옵션 1은 은행은 무조건 갚으라고 합니다. 네. 연장 안 해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걸 내가 갚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경매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연장 뭐 몇 개월 뭐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연장을 잘 안 해줘요. 네. 그리고 경매 처리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리스크가 있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마켓에서는 뭐 하루가 다르게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뭐 브리즈번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다르다고 빨리 사야 될 것 같다고 이거는 천천히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내놓는 순간 팔리니까 빨리 사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요거를 브릿지론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틀먼트를 맞춰서 좀 가격적인 거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리스크를 조금 최소화시키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융자를 하고 있지만 이제 융자 넘어서 많이 조언들을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융자 관련 말고도 이제 부동산 판매, 구매 같은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권팀장님 연락을 주시면 잘 장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이제 브리즈번에도 회사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지역이 뭐 핫한지 뭐 요즘 시장이 어떤지 이런 거를 실제로 발빠르게 가서 볼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뭐 저희도 그렇고 저도 브리즈번에서 좀 많이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구매 예정이 있다, 이 집 어떤지 좀 알고 싶다 하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런 서치 정도는 간단하게 해서 이제 뭐 리포트 뽑아 드릴 수도 있고요.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NH그룹의 팀장 신동엽, 실장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